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텍사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날 샌디에고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샌디에고가 선수 급여를 포함한 지불금과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지난 9월에 대출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4월부터 9월까지 2주마다 한 번씩 연봉을 12번으로 나눠 받으며 포스트 시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포스트 시즌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샌디에고가 1억 달러를 빌리려고 했지만 사무국이 허락하지 않아 절반밖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 다저스의 구단주 프랭크 맥코트는 부인과의 이혼 소송 이후 직원들의 월급까지 밀리게 되자 30억 달러의 TV 중계권 계약을 팍스와 미리 맺는 대신 3억 8,500만 달러를 선불로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맥코트가 돈의 일부를 위자료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한 사무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에 맥코트는 JP 모건 체이스 계열 캐피탈에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 달러를 대출받습니다. 구단 재정 문제를 두고 법정 싸움까지 벌인 맥코트와 사무국은 구단을 매각하기로 합의했고 맥코트는 3억 7천만 달러에 산 다저스를 20억 달러에 매각합니다. 맥코트가 다저스를 산 시점은 2004년, 다저스를 판 시점은 2012년으로 8년 사이 16억 달러가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20억 달러였던 다저스는 현재 48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저스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무국은 구단의 재정에 대해 간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샌디에고가 목표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 건 사무국이 샌디에고의 부채가 너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샌디에고 이야기로 돌아가서 메이저리그 팀들이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쓰는 건 흔히 있는 일이고 재정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대출이며 구단 가치가 17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샌디에고 구단 관계자들의 입장이지만 외부에서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가 5,300만 달러였던 샌디에고는 올해는 더 큰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샌디에고는 327만 명의 관중 동원이 384만 명인 다저스 다음이었지만 140달러의 평균 티켓 가격은 210달러인 다저스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또한 발리 스포츠 사태로 인해 원래 받기로 한 중계권료의 20%를 잃었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배당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연봉 총액이 너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샌디에고가 올해 쓴 2억 9,600만 달러의 사치세 계산 연봉은 3억 7,600만 달러를 쓴 매츠와 2억 9,800만 달러를 쓴 양키스 다음이며 최고 흥행팀 다저스보다 2,900만 달러가 많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텍사스보다 5,400만 달러가 많습니다. 지난 겨울 샌디에고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돈잔치를 합니다. 보가츠와 11년 2억 8천만 달러 계약을 맺는 등 FA 영입에 4억 700만 달러를 쓰고 마차도와 11년 3억 5천만 달러, 다르비슈와 6년 1억 800만 달러, 크로네너스와 7년 8천만 달러를 포함해 연장 계약에 5억 3,800만 달러를 씁니다. 이에 FA 계약과 연장 계약을 합친 9억 4,500만 달러는 5억 7,300만 달러를 쓴 양키스와 4억 9,800만 달러를 쓴 매츠 두 팀을 합친 금액보다 1억 달러가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어린 선수들과 장기 계약을 맺은 애틀란타와 달리 샌디에고의 장기 계약 선수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선수들로 14년 계약이 35세 시즌에 끝나는 타티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약 마지막 시즌이 40세인 마차도와 보가츠, 41세인 다르비슈는 40세를 넘김으로써 성공하기 쉽지 않은 계약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샌디에고는 마차도에게 첫 3년 동안 1,300만, 1,300만, 2,100만 달러를 줌으로써 기존 계약에서 4,300만 달러를 줄였고 3년 7,900만 달러를 요구한 다르비슈에게는 다르비슈도 놀란
6년 1억 800만 달러 계약을 줘 다르비슈의 평균 연봉을 2,633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로 낮추게 됩니다. 주위의 우려에 대해 피터 사이들러 샌디에고 구단주는 우린 스포츠에 매우 헝그리한 팬을 보유한 유니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유지한다면 팬들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대출을 받음으로써 확실히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마차도, 보가츠, 타티스, 크로네너스, 다르비슈, 머스그로브, 장기 계약 6위는 2027년 연봉 합계가 1억 4천만 달러인 반면 이들의 예상 승리 기여도는 10.7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반면 다저스에서 2027년까지 계약된 선수는 배츠와 프리먼 2명뿐으로 프리먼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발리 스포츠가 중계권을 반납한 샌디에고는 사무국이 올 시즌에 대해서만 80%를 보전해주기로 했고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케이블 TV 중계권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샌디에고는 올겨울 공격적인 선수 영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토와 장기 계약은커녕 내년 연봉이 3,3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소토를 데리고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좋은 활약을 한 블레이크 스넬, 마이클 와카, 세스루고, 선발 투수 3명과 마무리 헤이더가 FA가 되는 샌디에고는 추가 영입 없이 소토를 정리한다고 해도 내년 페이롤이 2억 달러를 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반 멜빈 감독은 유임 발표 후 다른 구단의 면접을 받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구팀인 샌프란시스코로 옮기는 진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샌디에고는 브루스 보치가 2007년 샌프란시스코로 옮긴 적이 있지만 이는 계약 종료 후 일어난 이동이었습니다. 멜빈 감독은 이에 대해 샌디에고의 남은 계약이 1년인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3년 계약이라는 게 이적을 결심한 이유라면서도 그곳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변화를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렐러 단장과 멜빈 감독의 불화설에도 둘을 유임하기로 한 샌디에고는 멜빈의 자리에 루키 감독을 쓰거나 커리어가 떨어지는 감독을 쓰게 되면 비용을 줄이는 셈이 됩니다. 1961년에 창단한 텍사스가 우승함으로써 1969년에 창단한 샌디에고는 창단 동기 미러키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첫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팀 자리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과연 샌디에고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흥행 대박을 터뜨려줬지만 성적으로 배신을 당한 샌디에고 팬들은 내년에도 구장을 가득 메우는 충성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김하성이 있는 팀이다 보니 샌디에고 행보가 더 걱정됩니다. 맥스 먼시는 다저스와 2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2022 시즌 후 FA가 될 수 있었지만 앞서 1년 플러스 1년 계약을 맺었던 먼시는 다시 2년 플러스 1년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계약 내용은 2년 2,400만 달러에 2026년 1,000만 달러 팀옵션으로 다저스에서 은퇴를 원하는 먼시는 이번에도 다저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먼시는 올해 36홈런 105타점을 기록했지만 타율은 많이 회복되지 않았고 3루 수비는 크게 심각했습니다. 넬슨 크루스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크루스는 2013년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 후 텍사스를 떠났지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메이저리그 최다인 302개의 홈런을 때려냈고 25세 이후에 데뷔해 400홈런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워싱턴에서부터 급격한 하향세가 시작됐고 샌디에고와 1년 1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올해도 49경기 5홈런에 그쳤습니다. 크루스는 2021년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을 받았고 김하성에게 도끼 방망이를 전수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